예, 안녕하십니까. FTA 활용지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한솔 관세사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금 지체된 관계로, 많이 좀 지치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실무라는 말이 정말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시간 내엔 당연히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무역협회 1380이라는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수출입 업체께서 실제적으로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국번 없이 언제든지 1380으로 연락하시면 저희 상주하고 있는 관사들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무라 함은 결국은 저희 FTA가 이제 내일 15일 날 발효가 되는데 오늘 관세청에 이제 활용 지침이 나왔습니다. 활용 실무의 핵심은 일단 원산지입니다. 원산지에 대한 부분들로 제가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FTA는 한마디로 FTA라는 협정은 굉장히 크지만 우리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원가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FTA 협정을 이용하여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원산지입니다. 특별히 수출업체에서 이제 이 물품이 우리나라 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로 수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그리고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우리나라 산으로 원산지를 결정해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맞서 적정하게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관세율 표에서 HS 코드를 정하고 있습니다. 6자리까지 세계 공통이고요. 이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확인하시고요. 한 콜롬비아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것, 요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HS 코드 부분과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잠깐 언급드리고 저 플로우 차트의 끝에 보시면 서류의 보관,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이고 원산지가 정말 적정하게 판정됐고 결정되는가를 증빙 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업체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관련 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 그것을 제출하여 소명하셔야 됩니다. 요건이 핵심입니다. 요건은 크게 FTA 적용받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요건. 결국은 체약 당사국 내 한국과 콜롬비아의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각각의 개별 거래에 의해서 우리가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자라고 계약이 이루어져야겠죠. 두 번째는 품목 요건입니다. 이것은 관세 양어표에 과연 한 콜롬비아 FTA 협정 하에서 그 물품이 대상이 되는가를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송 요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로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운송이 돼야만 FTA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물품에는 HS 코드가 부여가 되고요. 그 HS 코드에 맞는 한 콜롬비아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충족하셔야 FTA를 적정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특별히 물품이 한국산이다 혹은 콜롬비아산이다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제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쭉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품목 요건은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양어 계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핵심은 그 물품이 관세 양어표상에 한 콜롬비아 FTA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FTA 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저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이제 협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십니다. 직접 운송도 역시 말씀을 드렸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잠깐 좀 언급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완전 생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내라 함은 한국과 콜롬비아 관련 당사국
최악 당사국 영내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거고요. 충분 가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영내에서 그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질 정도의 제조 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기준입니다. 직접 운송 원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사국 간에 운송이 이루어져야만 FTA 원산지를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우리 기업 실무자님들께서 와 닿으시는 부분은 그 뒤에 설명드린 HS 코드 기준과 그다음 부가가치 비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S 코드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무채물이 아니라 유채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농산물이 됐든 공산물이 됐든 어쨌든 물품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그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 분류, 즉 HS 코드의 분류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한 콜롬비아 FTA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의 모든 시작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 분류, 즉 HS 코드의 확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기업께서 특별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께서 어떤 물품을 제조하신다면 우리가 다루는 물품이 관세율표상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잡으시는 것이 가장 처음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6단위 코드로 일단은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리를 U라고 하고 2단위, 그 다음에 4단위를 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단위를 소호라고 해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 6단위 코드 안에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이 HS 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원재료를 수입하든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HS 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공정을 거친다면 이것을 우리나라산으로 원산지산으로 또는 영내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콜롬비아도 각각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셔서 우리 물품이 정말 HS 코드가 변경되는 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부가가치 비율 기준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부분이 HS 코드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은 적어도 우리나라산 또는 콜롬비아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영내산 원재료가 해당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로 투입이 됐다면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일정 비율에 충족된다면 그것을 우리나라산으로 보겠다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이제 공제법, 집적법, 그리고 특별히 한 콜롬비아 FTA 관련돼서는 자동차 산업이 이제 우리한테는 전략적인 물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원가법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해서 이 부분에 우리나라산 판정이 조금 더 유리하게끔 이제 우리가 좀 계산하는 방식을 설정을 했습니다. 증명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HS 코드를 잡고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산이 나왔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내용을 원산지 증명서상에 적정하게 반영해서 이제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 콜롬비아 FTA는 기본적으로 지정 서식을 두고 있고 자율증명 방식입니다. 자율증명이란 말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실무상 굉장히 어떤 부분에 제한이 없으시고요. 다만 나중에 나올 사후 검증에 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죠.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만약에 미화 $1,000 이하라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출 시기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 원산지 상품을 수입할 때에 즉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콜롬비아에서 수입하는 단계에서 증명서는 적정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우리 업체에 많은 이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에 우리가 원산증명서를 적정하게 작성해서 콜롬비아 바이어에게 보내주면 콜롬비아 바이어는 그 서류를 구비해서 이제 적용 신청을 하여 먼저 관세를 납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사후 적용 부분을 우리가 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7월 15일 날 발효를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협정 발효일 7월 15일 이전에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적정하게 발급되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면 그것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면 협정 발효일 날 이후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충분히 한콜롬비아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증빙서류 작성 실무에 대한 부분은 딱 요거 한 장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라는 이 한 장은 한마디로 이 물품이 우리나라 산이 맞아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에 대해서 관련 기관은 일단 이 부분을 믿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근거로서 어떻게 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여 이것이 우리나라 산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요. 그 근거 서류가 바로 국내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서 원산지 포괄화 확인서,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 그리고 일정한 경우 특정한 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국내 제조 확인서, 그리고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서명카드, 발급대장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 서류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 실무 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 증명서의 어떤 작성에 대한 부분 잠깐 언급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안 보이시죠?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 증명서는 이제 지정 서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서식 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께서 직접 작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거의 약간 비교를 하자면 한미 FTA 그 자율 증명, 원산 증명서 방식과 약간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안 보이실 텐데 이번에 보시면 포괄 증명 기간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똑같은 상품이 복수 선적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서 12개월 내, 즉 1년이죠. 1년의 기간을 설정해서 해당 기간 내에 이제 발행한 원산 증명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는데 5번 항목 왼쪽에 빨간 네모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물품의 명세,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HS 코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인보이스 넘버, 기타 참조 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이 이제 한국산이 맞으니까 원산증명서가 발행이 되겠죠. 그것을 7번 항목, 이제 7, 8, 9를 제가 묶었는데 7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간단하게 A, B, C, D로 나누어서 이제 표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HS 코드 변경 기준은 B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비율 기준으로 만약에 결정을 했다 하시면 9번에 밸류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9번 항목에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의 이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에는 이제 11번 항목 리막스란을 두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콜롬비아 세관에서 이 어떤 거래 상황이나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11번 란에 좀 기재할 수 있는 란도 마련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실무라는 말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 요건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서류로서 증빙이 돼야지 한 콜롬비아 FTA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380으로 연락하시면 저희 한국무역협회 상주하는 관사들이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